시작한다. 자, 압니다잉. 야, 첼시 정신 차려라. 지현이 형 온다, 야. 잘 들었고. 브로야. 아 그래. 일단 뭐 잘 맞췄어. 그래도 사람다운 패스를 넣어주는 크로스를 넣어주는 건 엔조구나. 와, 헐. 왔다. 야, 이거. 야, 왔는데. 야, 이거 진짜 잘 막았다, 페트로비치. 야,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득점에 가까운 찬스 아니었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올라갈지를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얘네. 전환 같은 걸 좀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야 애들이 수비가 좀 퍼질 텐데 그걸 너무 못하네. 여기까지 나간 건 잘했다. 오! 줘. 못 주죠. 얘 누구야? 브로야. 이거. 브로야. 그러니까 지금 브로야가 공간으로 빠져서 볼 잡으면 템포 다 죽여요. 좋다. PK. 야, 결국 스털링이야. 야, 이건 뭐 걸렸어. 팔모. 아, 잘하겠지. 그래. 깔끔하네. 아유, 힘든 경기. 그래, 전반에 한 골 넣었네. 네. 첼시 다행이다. 자, 브로야. 그냥 때려. 뭘 진짜. 아유, 이 쪼다 새끼야. 거기서 네가 뭐하냐. 브로야가 잭슨보다 더 심각한데? 그럼. 니콜라 잭슨은 가끔 움직이면 괜찮을 때가 있잖아. 브로야 시야 1m래. 오, 이게 연결된다고? 연결됐어. 아유, 야, 이게 요즘 약간 위기야. 오. 헐랭. 야. 오, 왔어. 야, 이거 골대 2번이야. 와, 잘 와, 탔는데. 미쳤는데 이거. 와. 빡. 이야. 와. 진짜 잘 탔는데. 그래도 골이 나온 게 어디야. 아유. 자,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첼시 대 풀럼 런던 더비죠? 찬우 형, 영주원과 함께 봤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첼시가 승리를 했고요. PK 한 골이었습니다. 네. 답답하고 재미없고 퀄리티가 높지 않은 그런 경기였는데 뭐 경기 내용을 얘기를 할 게 정말 별로 없는 지리한 경기였습니다. 맞아요. 영주형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고 찬우 형도 계속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경기야말로 사색의 시간을 주는 경기죠. 네, 경기를 보면서 나 혼자 딴 생각을 하게 하기는. 네, 생각의 시간을 주는. 아하. 네. 찬우 형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첼시 경기를 제가 몇 번 이제 입중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몇 차례 만들어 나가는 건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은 다 실속이 없다 그냥. 네. 그냥 약간 뭐 허둥지둥 이렇게 되다가 운 좀 따르면 한 골 들어가고 아니면은 상대한테 허둥대둥 되다가 골 먹히고 이러면서 지고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운이 좋아서 페널티킥을 받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 일단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뭐 승점이라도 따는 게 목표다. 낫죠 당연히. 라고 하면 낫는데. 뭐 이겼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첼시의 상황은 스털링에게 그냥 의지하는 공격이라거나 그 다음에 브로야나 니콜라 잭슨이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공격수라거나 그 다음에 파머가 그나마 분전하고 있는 가운데 왜 도대체 코릴이나 이런 센터백들을 계속 사이드백으로 쓰는지 귀스토는 오늘 오른쪽 사이드백에 나왔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었고 귀스토 VAR 갔으면 레드카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왜 벤치레는 계속해서 또 윙으로 쓰는지 이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이 포체티노의 의중 이런 게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겼으니까. 그런데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전반기를 거의 날리다시피 했으면 자신이 어떤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지 경기 내에서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사실 풀럼이 해도 너무 못했거든요. 맞아요. 1차적인 압박이 너무 느슨하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1차 빌드업은 쉬운데 2차 빌드업이 안 되는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브로야 같은 경우에는 볼을 끌면서 템포 죽이죠. 연결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스털링 같은 경우에도
분발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 스탈링하고 연동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첼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공격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PK로 골을 넣었고 골대도 2번이나 맞추긴 했습니다만 이런 경기는 첼시 팬들이 보면 너무 답답한 경기죠. 아까 뭐 갤러거 네. 골대 맞춘 거나 스털링 뭐 골대 맞춘 거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XG 값은 2가 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를 잘 풀었냐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 플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결국 첼시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포지션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던 건 플럼의 전략 자체가 앞에서 우리가 전방 압박을 가해서 얘네 후방 빌드업부터 방해를 하겠다가 아니라 자 너네 공 가져 대신에 우리는 미리 수비 진영은 짜고 있을 거야 이거를 처음부터 컨셉을 그렇게 잡고 나왔고 양쪽 측면에서 공 잡는 거는 허용하더라도 가운데 박스 근처에 있는 데서는 거기서는 숫자를 많이 둬서 슈팅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거에 대해서 뭐 슈팅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플럼한테 답답한 건 뭐였냐면 그건 좋아요. 그러면 이기기 위한 반대로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만들어 나가는 무언가가 있었어야 했는데 원래 이제 플럼의 윌리안도 그렇고 안드레아스 페레이라도 그렇고 해리 윌슨도 그렇고 이 3명의 조합에 그 앞에 그 전에는 이제 미트로비치가 있었죠. 작년에 사실 지난 시즌에는 꽤 잘 된 편이었어요. 맞아요. 저게 어쨌든 미트로비치 골 많이 넣었었고 윌슨도 다시 여기 와서 파괴력이 좀 있어 보이는 선수네. 윌리안 회추했네 막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빠르게 공격 전환이 됐을 때 트랜지션 상황에서 빠르게 앞으로 해가지고 슈팅 기회를 좀 만들고 이게 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오늘은 너무 없었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중간에 이제 케어니의 역할도 좀 답답했다고 네. 봐요. 물론 미드필드에서 양 팀의 클래스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케어니가 좀 많이 좀 앞쪽으로 못 준 것도 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건 뭐 예상은 했었어야죠. 마르코 실바 감독도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 경기는. 그 브로야랑 니콜라 잭슨은 좀 답이 없어 보이죠? 네. 일단은 뭐 니콜라 잭슨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참여를 했기 오늘은 때문에 네, 경기 아예 안 나왔습니다. 좀 차출돼 있어요. 올 시즌 워낙에 그 마무리 능력에 대한 네. 비판이 심하고 브로야는 오늘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브로야를 쓰느니 파머를 최전방에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직접 때리던가. 근데 둘 다 못하면 이건 최전방에 있을 이유가 없죠.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스털링하고 파머가 좌우 측면에 있으면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연동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리는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귀스톤은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메짤라 위치에 있었다니까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엔조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게러거가 가서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지만 여기서 또 호흡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포체티노 감독은 뭐 패턴도 그렇지만은 이 상대 박스 근처에서의 공격 작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플럼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럼은 이 경기는 갖다 부딪혀야 돼요. 왜냐하면 첼시도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딪혀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볼을 소유하고 공격 전개 횟수가 늘어나고 그 가운데 결국 스털링이 PK를 얻어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플럼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반전 얘기가 아니라 후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 웅크릴 수 있어요. 근데 후반전 시작할 때는 0대1이잖아요. 그럼 갖다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해야지. 제가 볼 때 그나마 한 겁니다. 저게 한 거다. 저게 내가 봤을 때 한 거야. 답답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첼시 공격 브로야 얘기를 하자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야한테 오늘 역할은 그건 것 같아요. 브로야가 뭐 조금씩 이제 측면 쪽으로 빠져가지고 혼자서 단독으로 공을 잡고 나머지 2선 혹은 3선에 있는 선수들이 박스까지 접근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잭슨은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브로야도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저거보다는 브로야가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면 더 2선과 3선이 좀 간격을 좀 좁힐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잡으면 혼자야. 일단은 제일 앞에서 혼자야. 그 수비 한 2명 둘러싸였어. 그러니까 얘네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러고 하는데 공차를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오는 타이밍도 그렇게 또 빨라 보이지도 않아요. 또 가는 거 보면은
차라리 그냥 스털링이 잡거나 팔머가 잡아가지고 거기서 잡아서 뭘 하는 게 낫지. 브로야한테 공을 줘봐야 약간 공격 작업이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 경기 한정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로야는 볼이 왔을 때 뭘 할 줄 모르네요. 지금 네. 자기가 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약간 기량 자체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물론 뭐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네. 뭐 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짜 선수가 없어서 쓴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앞에서 좀 더 이제 다른 뒤에 있는 동료들과 혹은 수비들을 좀 붙잡아줄 수 있는 팔머 같은 선수도 이제 앞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첼시 팬들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상 선수가 많다 할지라도 부상은 뭐 많긴 했어요. 많습니다. 네. 부상 선수가 많다 할지라도 지금 경기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잘 드러나지가 그쵸.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루한 경기, 답답한 경기를 계속 하는 거야? 승리를 거두더라도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그럼 찝찝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지금 첼시 팬들은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자, 뭐 어쨌든 이기긴 했다. 네. 네. 그나마 다행이다. 이기긴 했다. 네. 경기는 언제나 그랬듯 재미가 없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